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 어디까지 확인 설명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범위에 대해서는 중개행위와 관련된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의뢰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때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이 정비사업지역에 있을 때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확인 설명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각 법령에서 정한 책임과 중개 의뢰인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 중개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를 완전히 이행을 해야지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 법령을 보면서 확인 설명 의무의 범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체결 권한에 대한 확인입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요. 계약 체결 권한에 관한 부분은 법령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확인 설명의 시적 범위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고요. 확인 설명 의무의 대상자는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개 의뢰를 받은 사람이 매도인 또는 임대인일 때는 당연히 중개 계약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고요. 중개 의뢰인이 아닐 때는 우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것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는 것은 계약의 성립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 의무는 시점으로 보면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매수 또는 임차 의사를 확정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확인 설명은 일반적으로는 물건에 관한 브리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데 그 책임은 결국 나중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소급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요. 책임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중개계약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 의무를 잘못했을 때 과태료 처분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확인 설명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물건 분석 조사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뢰인의 계약 체결 권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당사자 사이에 중개 행위를 통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내용만 잘 이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성사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설명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을 보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적 장부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확인 설명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 관계는 권리 분석 조사서입니다. 권리 분석 조사를 통해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진정한 소유자인 여부, 그 다음에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와 관련된 부분과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금액과 그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후 이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이 부분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에 관한 부분도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후 이를 권리취득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자료 요청을 통해서 교부받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은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입지 조건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관계법령을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확인 설명을 위한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한 경우와 불응한 경우가 있는데 불응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개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일 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날인합니다. 특히 해당 중개행위를 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25조의 2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계약자와 소유자의 신분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첫 번째는 이 소유자가 이 물건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고요. 두 번째는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계약상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중개 의뢰가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개 의뢰인이 주택임대 사업자일 때 임대인의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